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조금 전에 1분 영상, 쇼트 영상에서 자기 사랑, 지나친 자기 사랑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좀 더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혹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뭐라 그럴까요? 요 최근에는 정말 자기애성 인격 장애로 느껴질 정도의 자기 사랑이 지나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상담센터에 자기 가족 중에 뭐 아내가 혹은 남편이 최근에 많이 변화가 됐는데, 뭐 어떤 워크숍을 갔다 와서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서 참 걱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담을 의뢰한 남편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뭔가, 우선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그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하면, DSM-5에 의하면, 어,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 특권의식,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집중적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 가끔 가다가요,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뭐 페이스북 이런 걸 보면요, 자기는 그 자기의 어떤 삶을 정말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아요 또는 뭐 댓글로 많이 자신의 어떤 그 삶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이쁜 모습, 또 좋은 아름다운 어떤 그런 자연에서의 자신이 담겨진 그런 사진들, 그 다음에 맛있는 어떤 먹방, 음식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 어,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와 특권의식을 지니고 타인에게 매우 착취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과 어떤 자기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조종해서 그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 정신의학자나 심리상담가들은 그런 사람들을 좀 가능하면 손절을 하든지 좀 피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그냥 바로 정리를 한다거나, 또 그걸 그냥 조용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알리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잘못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되 타인에게 착취적이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그동안 하질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자기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워크샵 그런 데 다녀오셔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나만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잘못, 그러니까 잘못 그 뭐라 그럴까, 워크샵 내용에서 자기가 편한 것만 이렇게 취득한, 그러니까 득을 얻어서 다 그거를 그 자기에게만 이제 중심을 맞추는,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기 저 DSM-5에, 그러니까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한 그 진단 기준표를 말씀을 드리면 아래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5개 이상이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나치게 날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남들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고 착취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다.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진단 기준,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표에 의한 겁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다.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이렇게 과장하고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가 없으면서도 그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되기를 기대하는 거.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여성이 남자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를 추앙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추앙하라.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대사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추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한 성공, 그리고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이제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하고만 내가 어울려야지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죠. 나를 추앙해. 근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추앙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추앙해. 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그 드라마의 하나의 대사였는데요. 한동안 유행했었죠. 네. 그리고 특권 의식을 갖는 거죠. 항상 특권 의식. 그리고 자기에게 이게 좀 상처가 될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좀 어떤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여기까지. 꼭 그 사람하고 이게 안 맞으면 조용히 피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지나치게 자기 사랑,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쪽 상대가 나를 착취적으로 대한다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해서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거나 그렇다면은 조금 이렇게 멀리하는 게 좋죠. 뭐 정신의학 그 선생님들이나 심리 상담자들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두세요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 피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을 준다거나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또 상처를 받을까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바로 정리해버리는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어린 시절에 살아오면서 거부당하고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 보면은 또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또 그러한 거부를 당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거부한 것이 아닌 경우죠. 거부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적으로 좀 이렇게 오해가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한다. 그래서 또 그 거부당하는 게 무서워서 내가 먼저,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 사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많아. 그럼 또 거부당할까봐 아예 내 쪽에서 먼저 이렇게 착버리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면은 아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특권의식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꼭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이런 경우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착취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갖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예컨대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타인들이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나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지나치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게 되고, 뭔가 그 부분을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 상대가 자기에게 뭐 거부한다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을 갖다 준다거나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거부를 당했는데 왠지 저 사람이 새로 알게 됐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좀 거부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오해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처받기 전에 내가 그냥 거부를 해야지. 이제 이건 약간의 병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흔히 타인을 자신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애라는 거가 나르시즘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연못 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과도한 자기 사랑과 자기 도취로 인해서 사회적 부적응. 그러니까 그런 분은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나에게 또 저 사람이 어쩌면 상처를 줄 줄 몰라.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러니까 거부당한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특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거부당했거나 아니면 남성이나 그러니까 여성이나 이성으로부터 거부당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만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뭐 무시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저 사람도 또 역시 나를 버리고 떠날 사람이고 거부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정리를 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공감 능력이 매우 결여된 사람들 중에 많이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친이나 남친이 매일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는데 몇 시간이 돼도 피드백이 없어. 그럼 이제 막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고 혹시 또 이 사람 나 떠나는 거 아니야? 또 지금 이 시간에 뭘 하지? 이게 그리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럼 이거는 정상은 아닌 거죠. 건강한 사람은 오늘 그새 바쁜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연락이 왔는데 나 그날 바빴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오만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나를 이용하고 또 나를 버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 배려하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데 그거를 착각하는 거죠.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상처받지 않고 해서 나를 지켜야 돼. 요거는 어떤 분이 그 어떤 그런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다 보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쳐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성 성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외연적 자기애와 내연적 자기애. 이제 요거 설명하려면 이제 강의처럼 너무 길어지니까 좀 정리를 하고 그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은 자기를 심리적 에너지가 자기를 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프로이드는 자기에게로 향해져서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정의를 했고 이러한 성향이 어린 시절에 정상적일 수는 있지만 성장해서 성숙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면 병적인 자기애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병적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그들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사랑과 애정의 근거에서 자신의 가치감을 느끼는 상호적인 성숙한 형태의 자기애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성숙한 어떤 건강한 자기애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유아기적 자기의 고착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병적인 자기 사랑, 병적인 자기애라고 프로이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유아기에 자기 상에 대한 좌절이 많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 여기서 거절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은 공감을 많이 못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나를 지킬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에게 상처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잘못된 병적인 자기 사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코허트라는 사람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기 자기 상에 대한 좌절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또는 좌절 경험이 너무 많았던 사람들에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웃은 배타하고 자기만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을까.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를 버리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저 사람이 어쩌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뭐 전화를 쭉 하다가 피드백을 하루 이틀 바빠서 못해도 이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병적인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는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혹은 뭐 정신의학과에서도 뭐 완벽한 치료는 안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잠도 못 자고 저 사람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는 어떤 불안함과 그다음에 어떤 두려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뭐 정신과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 뭐 상담에서는 약물 치료는 안 하니까 원인을 찾아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신이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느끼도록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치료라고 하는 거죠. 네, 자기애성 인격장애 혹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